자, 1차 부등식. 우리 부등식에도 성질이 있어. 요 기호가 포함된 거를 부등식이라 부르고 1차식과 기호를 결합하면 1차 부등식이에요. 당연히 1차라고 했으니까 요 조건은 들어있는 거고 부등식에도 성질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가 클 때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면 부등식이 성립한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부등식하고 등호가 있는 방정식의 등식의 성질 차이하고 차이점만 알고 있으면 돼요. 부등호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알아놔야지. 언제 바뀌죠? 양변에 음수를 곱하고 또는 음수를 나눌 때 이때 바뀐다. 중학교 2학년 1차 부등식 처음 배울 때 이미 다 했어요. 3이 2보다 크다. 여기다가 양변에 4를 곱하면 방향이 그대로지만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방향이 바뀌죠? 요 얘기를 하는 거야. 나눗셈도 마찬가지죠. 곱하기 음수나 나누기 음수나 역수를 해봤자 부호는 안 바뀌니까요. 역수의 부호는 유지되니까. 자, 근데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중학교 내용이야. 고등학교에 왜 1차 부등식이 또 추가됐을까? 방향 바뀌는 순간 하나 더 알아야 돼요.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알아야 돼. 고등학교 내용은 이거야. 역수를 만들어 볼게요. 역수. 수학에서는 역수를 취한다라고 하는데 역수 만들면 2분의 1이 더 크죠? 통분했을 때 6분의 2, 6분의 3 보고 있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까요? 뭐 잘 모르겠으면 좀 극단적으로 해줄게요. 자, 0에 가까운 수, 수직선을 떠올려 보면 0에 가까운 수가 얘죠? 얘가 더 크지? 역수. 어때요? 얘가 좀 더 0에 가깝겠지? 음수를 비교하는 기준은 두 개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절대값이 작을수록 0에 가까우니 큰 수.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 아니면은 반대로 생각해서 100분의 1과 2분의 1을 비교해서 얘가 크니까 뒤집어주는 생각도 괜찮고요. 뭐 어쨌든 비교할 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역수를 취했는데 또 바뀌네. 아,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역수를 만들면 무조건 바뀌네?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공식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자, 얘들은 어떨까요? 역수. 역수는 분모 분자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부호는 영향이 없어요. 부호는 유지야. 얘 두고 1분의 3을 체인지해요. 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래서 기억해야 돼. 부호가 똑같았을 때 역수를 취하면 바뀌어요. 부호가 똑같았을 때 그러니까 양수끼리 음수끼리 비교하는 상황에 체인지를 하는 거지. 100%라고 기억하면 이런 것들에 걸려요. 100%로 기억하면 안 돼. 그러나 이제 문제에서는 대부분 상황은 같은 부호에서 우리가 바꿀 일이 많이 있을 거지만 그래도 말할 때 정확히 알아놔야겠지. 역수를 취할 때 방향이 바뀐다. 같은 부호 안에서만. 알겠죠? 자, 1차 부등식의 풀이. 요 부등식을 한번 풀어라. 부등식을 풀어라 하면은 x의 범위를 구해와라 이런 건데 당연히 이제 여기서 a는 0이 a가 0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부등식을 풀어라. 그럼 봐봐. 우리가 양변을 a로 나누고 싶게 생겼지? 우리가 양변을 나눌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이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a가 0이 아닐 때 근데 0이 아니면 또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죠. 부등호는 방향을 타기 때문에 0이 아닌 것도 두 가지야. 0이 아닌 것도 두 가지로 분류해야 돼요. 그래서 양수일 때가 있고 음수일 때가 있어요.
이해되나요? 자, A가 양수라면 양변을 나눴어. 방향은 그대로. 그죠? A가 음수야? 나누는 거는 문제가 안 되죠. 방향이 바뀌면 되고요. 이해돼야 돼. 그러면 0보다 클 때 작을 때 했으면 0일 때도 써주기는 해야 돼. 이 다양한 상황을 다 적어줘야 답이에요. 다양한 상황을 다 적어줘야지 답이야. 이만큼이 다 정답이야. 그럼 봐보자. 잘 봐. A가 0일 때 하면 이거를 생각하면 다음 과정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지 말고 A가 0이라면 0 곱하기 X로 표현만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야. 그럼 봐봐. 여기다가 X에 뭘 집어넣어도 얘는 좌변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는 항상 0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잘 들어. 이 말 그대로 B가 0보다 작다면 이때 얘까지 결합한다면 얘가 0보다 작은 이런 수들이 들어온다면 X에 뭐가 들어가도 이 상황은 항상 맞는 말이죠. 그래서 부등식에는 이렇게 표현한다. 잘 이해해야 될 거예요. 시험에 나오니까. A가 0일 때 표현했고 이 상황을 그대로 얘가 0이니까 그대로 표현해서 붙여버리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럼 요 상황의 반대말이 뭘까요? 부등호는 크다, 작다, 같다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해야 돼. 그럼 얘가 아니라면 0보다 크다만 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줘. 기준이 세 개라니까요. 그럼 또 상상하는 거야. 좌변은 항상 0인데 우변에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숫자들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얘는 0인데 그럼 이 부등식은 무조건 성립 안 하죠. 그럴 때 표현 약속은 이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막 없어, 몰라 이런 게 아니라 해가 없다. 우리 이런 상황은 해가 없다 라고 적자. 약속을 해놨어요. 이상한 단어 막 적으면 안 되고 알겠지? 해가 없다. 요건 아니에요. 요거는 생각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모든 실수, 이렇게 연결해서 해가 없다야. 알겠죠? 여기는 B가 뭐든지에 관계없이 그냥 범위로 나오면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연결해서 적어야 부등식을 풀어라 여기에 대한 정답이 이렇게 다예요. 뭐 하나라도 빠지면 다 감점이거나 점수 못 받고. 분류를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건 시험 나와. 자, 예제 1번. A, B, C가 실수일 때 우리 기본적으로 등호가 있는 방정식, 부등호가 있는 부등식, 그리고 함수, 범위가 어디였냐? 방정식은 근의 공식을 쓰다 보면 허근이 나오죠? 허근의 존재가 나온다면 얘는 복소수 범위. 부등식은 어디 범위라고? 그죠? 실수. 그럼 함수는 어디게? 함수 그래프도 어디 범위게? 그죠? 왜 다른 친구들은 다 처음 듣는 얘기야? 왜 이게 말을 안 해? 알면 얘기해 주세요. 저 혼자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참여할수록 뭔가가 될 거야. 알면 대답해줘요. 그리고 뭐 틀리면 뭐 어때? 지금 모르면 잘못인가? 모르는 게 죄는 아니에요. 정확히 알고 넘어가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아무튼 자, 부등식은 왜 실수냐? 허수가 포함되어 있는 건 대소비교가 안 되죠. 요건 다 복소수니까. 그러니까 이제 허수가 등장할 수 없으니까 실수범이고. 함수는 왜 실수냐? 수직선 두 개로 이루어진 좌표 평면. 수직선. 이 친구들은 중3 때 실수로 가득 채울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거기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을게. 그런 이유에서 실수 범위만 채워지면 돼요. 그래서 허수는 표현 안 해요. 표현하지 않고. 가볼게요.
자, A, B가 양수이면 역수끼리 바꿨을 때, 역수를 취했을 때 방향이 바뀐다. 방금 수업 잘 들었으면 충분히 체크해 볼 수 있는 얘기지. 이거 맞아 틀려? 맞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 이렇게 돼 있어도 맞아요? 민영아, 이렇게 돼 있어도 맞을까? 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집중하냐마냐의 차이야, 이 정도는. 응? 어디 갔어? 사라졌다. 응? 아따. 이거 다 설명하고 왔잖아. 강조를 하면 뭐해, 그게. 들어야 된다는 게? 바뀌었죠. 음수 바뀌었죠. 바뀌었어? 어려운 거 설명하는 게 아닌데 이 정도는 좀 기억해줘야지. 이거 방금 한 건데 다음 주에 그럼 어떻게 기억하려고 그래 이제. 방금 해서 물어본 건데 이 정도는 기억해야 돼. 이렇게 돼 있어도 맞을까요? 안 되지. 그냥 무지성 역수 취하면 방향 바뀐다라고 해놓은 거잖아. 그러면 명백하죠. 음수 양수면 안 된다라고 떠올라야 돼. 뭐 보기가 맨날 0보다 큰 것만 준다니 저렇게 줄 수도 있어. 정확하게 알아야만 시험 문제를 맞출까 말까 할 거예요. 정확히 기억해보게. 알았지? 자, 그 다음 여기. 얘는 양변에 똑같이 C를 더해놨으니까 나머지만 보면 되겠네요. 음수 곱해놨으니까 체인지 맞고. 자, 여기는 어때요? 자, 여기서 뭘 해야 얘가 나올까? 그치? 맞아요. 지금 이론상으로는 두 번 나눠주면 이거네. 자, 이게 이제 부등식은 요것도 좀 헷갈리긴 할 거예요. A, B, C가 실수일 때 C제곱을 나눠서 얘가 나왔는데 만약에 C제곱이 0이면 나누기조차 안 되거든. 그럼 C가 0이면 어때요? A, C에서 이렇게 못 나와. 그럼 C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있나요? 없지. 그럼 C가 0이면 어떡할 거야? 땡. C가 0이 아닐 때만 맞아요. 하나 보여줄까? 아, 근데 이게 반응이 없다, 얘들아. 왜 0이 아니냐고? 이거 보여드릴게. 자, 아, 잠깐만요. AC, BC. 잠깐만. C가 0이면 어차피 A가 큰 상이 안 나오네? 그럼 0이 아니겠네. 거기 들어있다고 생각해야겠네요. 다시. 그러니까 지금 나눠서 나오긴 하는데 애초에 0이 들어가면 다 00 나오니까 안 되지? 그런 예시가 없네. 그럼 C가 0이 아니라 생각해서 C제곱을 나누면 항상 얘는 양수죠. 항상 양수로 나누면 방향이 그대로 나왔어야 맞겠네. 그래서 틀렸다 얘는. C가 0 때문이 아니고. 잘못 봤어요. 그러네. C가 0이면 이런 말이 안 맞을 거니까. 됐죠? 바로 2번 가볼게. 자, 부등식해가 이거일 때 그럼 얘는 우리 1차 부등식을 풀 때는 x 있는 한 끼리 묶어주고 상수 한 끼리 보내주고 그래서 정리부터 해보면 자, a제곱을 왼쪽으로 a를 넘겨서
요거 이제 바꾸고 말고는 자기 맘인데 여기 보기 마음에 안 들어서 반대로 적을게요. 마이너스 1 곱했다는 거야. 마이너스 1 곱했다는 거야. 방향이 음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을 곱했다니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나요 지금? 말해야 돼. 대답해야 돼. 지금 민영이만 있나 여기? 요 나만 쭈르륵 달려봤자 의미 없다. 쌤만 달려봤자 의미 없어. 말해야 돼. 다 보고 진행할 거야. 다 데리고 가야 돼. 됐어? 바뀌어 안 바뀌어? 지금 양변에 뭐 곱했다고? 바뀌어야죠. 쌤 혼자 수업해서는 뭐가 안 돼.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해가 나왔네. 해가 나왔으면 나누기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더 안 될 수도 있는데 해가 나왔으면 일단 진행해. 그럼 이것대로 나눠요. 방향은 아직 모르지. 이렇게 생길 텐데 방향이 그대로네요. 알려준 대로 이제 쓰면 되지. 그럼 이제 나중에는 체크를 해야 될 문제도 나오겠지만 얘는 양수예요. 지금은 필요 없지만. 그래서 약분도 되고, 왜냐면 A가 2였으면 나누기가 안 될 텐데 약분도 되고, 그래서 우변에 있는 얘가 적어줘.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우리 방정식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A를 2번 쓰던지 이렇게 풀던지 B를 2번 쓰던지 C를 2번 쓰던지 공통을 구하면 되는데 부등식은 한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부등식은 한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가운데를 2번 써서 풀어야만 해요. 무조건 가운데를 2번 써서 풀어야만 해요. 마음대로 풀면 안 돼. 쓰고 싶은 거 2개 쓰면 안 돼. 이거 이렇게 쓰면 안 풀려요. 왜냐? 요 속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이런 것들이 빠져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부등호 크다의 논리를 잘 풀어내려면 요 음이랑 통하는 것은 얘가 아니라 가운데를 2번 표현한 거예요. 왜 이렇게 돼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알고 적용시키는 연습 잘 하면 돼. 알겠죠? 왜 이렇게 되냐? 거기까지는 안 파고들어요. 가볼게. 자, 가운데 걸 꼭 2번 써야 돼. 그럼 일단 써요. 선생님 2번만 할게. 그리고 좀 하나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 하다가 틀리지 말자. 계산 문제 풀다가 틀리지 말자. 자, 이거 풀어볼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위에 거 마이너스 x, 자 5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요게 이제 좀 번거로우면 하나씩 적을게요. 자, 그러면 얘가 3x 넘어가서 요거 마이너스 2, 4로 나누고 4분의 2고 바뀌고요. 됐죠? 요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요거지. 5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x 플러스 2. 그럼 얘는 3x 넘어오면 2x, 요거 넘기면 4, x는 2보다 작다. 그러면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다. 수직선 그려보면 확실히 알아요. 처음에 모르겠으면 연습해야 돼. 모르겠으면 연습해야 돼요. 여기죠? 그래서 답은 요 사이에 있다. 됐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 특수한 애를 갖는 것은 시간 관계상 몇 개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어찌저찌 부등식을 막 풀어왔는데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 하나는 이렇게 나왔다 치자. 정리를 다 했더니. 그럼 또 수직선을 그려봐요. 한 놈은 3보다 크거나 같고 한 놈은 3보다 작거나 같대요. 동시에 만족한다. 요 기호는 꼭 써야 돼. 생략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꼭 써야 되고
두 부등식의 공통으로 만족하는 x 범위 또는 값은 그래서 요 부등식의 해는 3. 한 개만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아까 1차 부등식 풀어라 했을 때 해가 없는 친구도 있고 모든 실수도 있고 그지? 그럼 하나만 나와도 괜찮아? 그 다음 요 답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예시야. 자, 또 하나 푸는데 하나는 4보다 작다, 하나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요걸 나타내 볼까요? 또 한 놈은 4보다 작다, 한 놈은 4보다 크거나 같다. 동시에 만족하는 게 4가 될까요? 안 되지. 얘는 4를 갖고 있지만 안 가지고 있잖아. 그럼 없죠. 애매하게 생각하는 게 4인데 그러면 공통 범위가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이 없는 경우도 나와요. 이렇게 적으면 돼. 그러니까 없다고 이상한 게 아니야. 이제 내가 계산만 잘해서 이렇게 나왔다면 답 낼 줄 알아야 돼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 뒤에 할 게 많아서. 자, 예제 7번, 8번이 시험에 나와요. 이 친구들이 시험에 나와. 그래서 지금 내가 쌤이 앞에서 푸는 방식대로 풀어야 돼요. 한번 들어봐. 연립부등식. 두 부등식의 공통범위가 없도록 만들어라. 표현해 볼게요. 지금 요 놈은 구할 수 있지. 요거 마이너스 2로 나누고 바꾸고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째만 넘기면 이렇게 표현하겠네. 요런 문제들은 무조건 수직선이 필요해요. 필수. 수직선을 그려보면서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어려운 문제 풀어요. 자, 알고 있는 거는 고정으로 그려요. 얘는 하나 들어있지? 그 다음 얘는 요 숫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숫자보다 작은 범위, 요 놈이 여기 어딘가에 들어가 주면 돼요. 이해돼? 그러니까 왼쪽에서 시작할지 겹칠지 오른쪽일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공통범위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러면 왼쪽이 맞아요? 오른쪽이 맞아요? 그죠? 왼쪽이 맞겠죠. 답을 해야 될 텐데 대답을 다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어. 됐나요? 그래서 이 상황을 부등호로 나타내는 거예요. 공통범위가 없게끔 하려면 2a-4는 2보다 작은 요런 그림을 만족시켜줘야 돼. 그런 얘기를 범위로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부등식에서 중요한 것은 크다, 작다. 지금 네가 무조건 작아야 되고 네가 무조건 커야 되는 건 알겠는데 여기까지는 직접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등식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너희 둘이 똑같은 수를 가진다면 그때의 상황은 어떨지 직접 그려봐야만 알 수 있고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늘 거예요. 그런 연습은 많이 해야 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내가 해봐야만 늘어. 뭐라도 해봐야 돼. 수학에서는 틀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틀려본 사람이 맞춰. 이렇게 저렇게 틀려본 사람이 뭘 맞춰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봐. 자, 한 놈은 2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2보다 작겠죠. 공통범위에 2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우리 안 들어가는 거 찾고 있죠. 야, 그러면 이 상황도 내가 찾는 거에 포함시켜야겠다. 지금 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야. 요 상황이 문제에서 준 조건하고 만족을 하면 가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풀면 답이야. 마이너스 4를 넘기고 2를 나눠서 답은 이거예요. 등호 빠졌어. 아깝게 하나 차이로 빠졌어. 봐주지 않겠죠. 안 봐줘. 결국 정확하게만 찾을 줄 알아야 돼. 요거에 A1 이하. 왜? 뭐야? 뭐
잘못 썼나요? 뭐야. 숫자를 잘못 썼나요, 내가? 넘겼는데 왜 2가 나왔어? 6이죠? 6. 얘는 3. 됐죠? 7번, 8번이 비슷해요. 시험 그래도 잘 나와.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수가 한 개일 때,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가 한 개일 때, 그러면 위에 거부터 풀어볼게. 2x 넘기고 4를 넘기고 마이너스 3 나누고 바꾸고 방향 항상 신경 쓰시고 방향. 그 다음 얘는 넘기면 바로 x고 넘기면 a네요. 그래도 쉽게 줬네. 여기를 좀 쉽게 줬네. 자, 봅시다. 우리 지금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될 것은 공통범위가 없게끔 할 필요는 없어요. 공통범위는 있어도 돼. 정수가 한 개 들어가게 동시에 넣어줘야 돼요.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에 정수를 한 개 넣어줘야 돼. 얘는 어떻게 생겼어? 어떤 수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긴 애가 여기 어딘가 들어오겠죠? 그럼 봐봐. 민영아, 이렇게 돼 있으면 정수가 한 개 들어가겠니? 얘는 정수의 문제가 아니라 해가 없다가 나오죠. 그럼 이건 절대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겹치는 게 있기는 해야 되는데 2보다 크면서, 자, 그러면은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수가 2는 돼, 안 돼? 2 안 되지. 하준아, 누구부터 돼야 돼? 그죠? 그러면 내가 3을 넣어주는 거야. 이런 연습은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3만 들어가면 되냐? 그러면 이거 들어가면 어떡할래? 이런 거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4의 위치까지 잡아줘야 돼요. 4의 위치까지. 4는 여기 있어야 돼요. 그 사이에 A가 있어야지 이 사이에 정수 하나를 만족해요. 그러면 또 이 상황을 범위로 나타내면 일단 A는 여기 들어있겠구나. 일단 여기 들어있겠구나. 이거 이해되나요? 그럼 우리가 또 마찬가지야. 누가 크고 작은 건 알겠어. 똑같을 때는 따로 찾아와야 돼요. 누가 안 알려줘. 내가 직접 그려보고 생각해서 찾아와야 돼. 틀리더라도 연습을 그렇게 해봐야 돼. 그래야 시험 문제 맞춰요. 대충 그냥 눈으로 보고 안 돼. 연습해보세요. 실천은 각자의 몫이야. 내가 거기까지 떠먹여줄 수는 없어요. 자, 모르겠으면 이렇게라도 써서 해. A가 3일 때, A가 4일 때. 해보세요. 지금 나는 이거 안 해도 눈에 보이지만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연습하라고. A가 3이면요. 자기 포함하고 있지? 자기 자신 포함해요. 그럼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A가 4라면 이렇게 생긴 애가 있겠죠. 그럼 얘는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가 3 한 개네. 얘는 3, 4 두 개네. 근데 우리가 하나인 거 찾아야 되죠. 그럼 요 상황도 정답이구나. 그래서 이것도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오면 답이에요. 등호 하나 빠지면 틀리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찾는 건 연습해봐야 돼. 얘는 예제 문제라서 보여주는 활용이고, 자, 그림 좀 그려볼게요. 중학교 수준으로 설명을 해주면 8% 소금물 300g에다가 14% 소금물을 넣어서 얼마인지 모르네? 그럼 바로 문자. 몇 g인지 모르잖아요. 안 알려줬잖아요. 그렇게 넣어서 그냥 할게요. 자, 그렇게 넣어서 9% 이상 11% 이하, 여기다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여기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다 들어갈게요. 9% 이상. 그럼 몇 g이야?
앞에 때려 넣은 거 다 집어넣으면 돼요. 앞에 넣은 거 다. 무게가 이만큼. 11% 이하. 마찬가지예요. 11%도 무게는 똑같이. 자, 소금물 문제를 많이 풀어봤겠지만 무조건 가장 풀기 쉬운 방법은 소금의 양으로 푸는 거예요. 소금의 양을 구하는 방법은 공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량. 근데 다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300g 중에 8%가 소금이에요. 그걸 식으로 나타낸 게 300g의 8%. 300g의 8%. 그게 소금이에요. 더하기 Xg의 14%. X의 14%.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쓰면 돼. 9%의 요만큼. 요만큼의 9%. 이거고요. 11 요거고요. 자, 그럼 지금 큰 틀에서 또 이거 나왔지 지금? 아까 설명했죠? 똑같이 푸시면 돼. 여기까지만 할게요. 푸는 거는 똑같으니까 B를 2번 써야만 하죠. 아까 했던 거. 1차 부등식 활용이 시험에 나온다. 요 문제를 할 줄 알아야 돼. 요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어느 학교 학생들이 강당 긴 의자에 앉는데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8명 남고 6명씩 앉으면 의자 4개가 남는다. 그럼 지금 모르는 게 뭐가 있냐면 의자의 수가 몇 개인지 모르고 거기에 몇 명이 쭈루룩 앉아서 어쩌고 저쩌고 학생 수도 몰라요. 방법은 일단 내가 지금 모든 걸 한 번에 다 쏟아붓기는 힘드니까 일단 문제를 좀 풀어야 되니까 의자 한 개에 학생이 여러 명 앉겠지? 둘 중에 더 작은 개수가 있을 거예요. 개수가 더 쬐깐한 녀석을 문자로 잡아주고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게. 5명씩 앉으면 8명이 남는다. 여기까지 읽으면 학생 수는 확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5명씩 앉았어. 그럼 요만큼이 있겠지만 그러고도 8명이 더 있단 소리예요. 이건 확정이야. 의자 수가 얼마가 됐던지 간에 학생 수를 나타내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문제에서 핵심은 여기야. 요 문제의 핵심은 여기예요. 그러나 표현해놓고 봐야지 뭘 하지. 그냥 봐서는 안 풀리거든. 해볼게요. 자, 6명씩 앉으면 의자가 4개 남는다. 잘 보세요. 선생님이 이제 의자에다가 번호를 좀 붙여줄게. 자, 1번 의자 이렇게 있어요. 2번 의자 또 있어요. 쭈루루. 의자 마지막 번호는 몇 번째일까요? 의자의 마지막 번호는 몇 번째일까요? 의자의 마지막 번호는 몇 번째일까요? X번째죠. 오늘 대답 잘하네. 오늘 좀 대답 잘하네. 좋아요. 좀 참여해봐.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참여하는 게. 그래야 내가 잘 따라오고 있구나 알아. 보고만 있으면 잘 몰라요. 얘가 이해를 했는지 이해를 안 했는지 모르는 건지. 그러니까 표현해야 돼. 모르겠으면. 자, 의자가 4개 남는 상황을 내가 만들어줄게. 봐봐. 의자가 4개 남는 상황을 만들어줄게요. 하나, 앞에 요거 x-2, x-3번째 의자까지 비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앞에가 중요한데 요 앞에의 번호는 x-4번 의자고요. 여기 의자에 6명씩 앉는데요. 6개 자리를 만들어 줄게요. 잘 들어봐. 생각해봐. 틀려도 돼. 뭘 해봐야 늘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겨. 의자가 4개 남는다고 했어. 여기 1명 앉아 있어요.
남은 의자가 몇 개야? 텅 비어있는 게 남은 의자로 생각해요. 텅 비어있는 걸 남은 의자로 생각해요. 여기 한 명 앉아있어요. 물론 앞에 다 6명씩 있고요. 지금 이 상황은 의자가 몇 개 남아있나요? 텅 빈 의자 4개지. 의자가 통째로 비어있는 걸 빈 의자로 생각하게요. 우리가 그건 약속해놓게. 그거 가지고 장난치진 않을 거야. 한 명이라도 앉아있으면 얘는 빈 의자는 아니에요. 그 있잖아, 왜 우리 막 어디 사람 많은데 놀러 가면은 6인용 의자인데 혼자 앉아가지고 막 짐 두고 저기 짐 두고. 그게 빈 의자는 아니지.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느낌이야. 좀 나쁘지만. 그런 거 본 적 있지? 저 아줌마 아저씨 6인용 의자에 지금 혼자 앉아가지고 발 올려놓고 의자 갖다 놓고 막 저기 지갑 갖다 놓고 핸드폰 올려놓고. 그게 빈 의자는 아니죠? 그럼 얘는 지금 빈 의자가 몇 개? 4개. 요 상황 되는 거네. 요 상황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그래갖고 이제 일행들이 지원해 주러 왔어. 자, 이제 6인용 의자에 5명이 앉아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지.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한 자리 정도는 비워놔봤자 그럴 수 있겠다. 자, 이때 빈 의자는 몇 개예요? 네? 그지? 아직 4개지? 요때는 몇 개예요, 빈 의자? 4개요. 좋아요. 자, 요 앞에까지 채워놓을게요. 요 앞에까지. 자, 이때 빈 의자는 몇 개예요? 이건 안 되겠네. 그치? 그러면 내가 질문해 볼게. 의자가 4개 남는 상황이 단 1개뿐일까? 우리 앞서 몇 가지를 내가 물어보긴 했는데 한 3개, 4개 물어봤죠? 이제 그 가지수는 이제 내 질문은 그 상황이 1개인지 아닌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지금은. 몇 개인지는 상관없거든. 의자가 4개 남는 상황이 단 하나뿐인가요? 아니지. 그래서 고정적으로 구해놓은 이 학생 수를 범위로 나타내야 돼. 이 학생 수는 의자가 4개 남는 상황의 그 여러 상황 중에 가장 작은 학생 수, 가장 큰 상황 사이에 있다고 만들어줄 수 있어요. 식은 거기서 나와요. 이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야. 저거 읽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일단 채워볼게요. 그러면 얘는 고정된 학생 수야. 지금 선생님 X를 모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표현을 딱 했잖아요. 표현을 해놨지. 그게 고정되어 있다는 상황이야. 그러면 고정된 학생 수. 이 사람들은 의자를 4개 남기는 최소한의 상황. 이 학생 수 이상은 돼야지. 그 안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학생 수가 몇 명이냐? x-4번 앞에 x-5번까지는 x-5개의 요만큼의 의자에 6명씩은 들어있고, 그렇죠. 플러스 1명. 의자를 4개 남기는 최소한의 상황은 넘어줘야지. 이상이에요, 이상. 요것도 되니까. 선생님, 그럼 이건 안 돼요? 그게 그 소리예요. 학생은 1명씩 다니니까. 학생 수가 자연수니까요. 알겠죠? 똑같은 얘기요. 나중에 풀어보면. 그래도 우리는 이상 이하로 하죠. 자, 그러면 의자를 4개 남기는 최대. 그런 상황의 학생 수를 가장 많이 집어넣으려면은 요거죠. 그럼 요 상황의 학생 수를 표현해주면 x-4개의 의자에 6명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차 부등식을 세워놓고 푸는 거야. 시험 문제 이거 나와요. 그럼 우리가 연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림 그리세요. 그림 그리세요. 상상하기 힘들겠지? 선생님은 지금도 그림을 그리고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도 그림을 그려서 풀 거예요. 그럼 나 따라하면 돼. 알잖아. 선생님 따라하면 되는 거 알잖아요. 자, 6x 가볼게요. 29. 얘는 6x-24. 시간 좀 생략할게. 자, x 37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x 32예요. 그래서 x 범위이자 의자의 범위가 나왔고요. 그 안에 안 들어가는 거 2부터 7까지 벗어난 거. 답은 5번인데 결국에 이걸 뽑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문제는 문제고.
이거 잘 정리해 보세요. 영상 올려줄 테니까. 진짜 중요한 거. 우리 이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 요 내용을 풀기 전에 알아둬야 될 내용은 우리 요런 거 먼저 해보죠. 어떤 수의 절대값이 3보다 작다. 그럼 절대값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돼. 절대값이란 수직선에서 0과의 거리예요. 수직선에서 0과의 거리. 수직선에서 0과의 거리. 3일 때 3이 있고 열로 3을 가면 마이너스 3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수의 절대값이 3보다 작다면 0에서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작으려면 얘들이 약간 문지기 느낌이야. 그래서 우리는 요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이해되나요? 결국에 이제 앞으로 자주 얘기를 들을 텐데 부등식도 방정식 푸는 거다. 지금까지도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부등식도 방정식 풀 줄 알아야 돼. 누가 절대값이 3이에요? 얘가 뿔마 3이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3보다 어찌 되고 마이너스 3보다 어찌 되고 그런 것들이 부등식에 들어가요. 꼭 이 그림이 없을지라도. 됐나요? 그래서 요 범위를 나타내주면 두 수의 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 다음 어떤 수의 절대값이 5보다 크대. 그러면 또 절대값이 5인 숫자를 기준으로 어쩌고 저쩌고야. 얘네 둘을 가지고. 절대값이 5보다 크려면 양수에서는 여기. 그죠? 음수에서는 여기. 그래서 요 부분을 범위로 나타내면 그래서 요 그림은 양 끝이라 생각하면 돼요. 양 끝. 얘는 사이. 얘는 양 끝. 나중에 가면 할 거예요. 2차 부등식 가면 금방 할 거야. 이런 그림하고 되게 유사해요. 얘가 사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양 끝. 나중에 할 거예요, 얘는. 자, 요 내용 기억해주면 1번. 1번은 A 자리에 얘가 들어갔을 뿐이야. 약간 치환이 된 느낌이죠. 요 녀석의 절대값이 3보다 작다면 요 녀석의 절대값이 3보다 작다면 얘는 요 안에 들어있다. 요거 이해되나요? 요 부등식 이해됐나요? 요거? A 자리에 얘가 들어왔을 뿐이야. 치환되고 말고 정도예요.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더하고 2로 나눠주면 답은 이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 2번. 우리 2번 그림은 지금 또 나온 것이 이런 그림인데 그러면 또 B를 두 번 써야 되는데 그죠? 근데 얘는 어떤 느낌으로 보면 좋냐면 이런 것도 이제 좀 풀다 보면 알겠지만 절대값이 3과 5 사이에 있다? 그러면 좀 생각해보자. 아, 물론 저렇게 풀어도 되는데 3과 5 사이에 있다. 음수에서는 얘네 둘이 지키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 여기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여기. 풀면 답 나와. 요거 풀어가지고 공통범위 구하면 똑같이 나와요. 이런 방법도 있다 소개하는 거고요. 됐죠? 그래서 지금 요 녀석이 절대값이 사이에 들어있으니까 그 녀석이 음수에서는 여기 또는 그 녀석이 양수에서는 여기 이렇게 하고 정리하죠. 알겠죠? 양변에 1씩 더해서 여기 또는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이렇게. 됐나요? 10번, 11번도 이제 절대값 기호가 포함됐으니까 시험 잘 나와요. 기호 포함된 것도. 뭐 이렇게 치면 그럼 쌤 시험에 안 나오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앞쪽은 좀 안 나오고 뒤로 갈수록 다 자주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부등식 자체가 어려우니까. 자, 우리 봐봐.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또 쓰겠지. 얘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5보다 커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얘도 뭐 이렇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숫자일 때만 할 수 있어요. 이유까지 설명할 시간은 없거든? 그냥 알아놔요. 그냥 구별해야 돼. 숫자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숫자일 때만. 왜냐하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야. 봐봐. 우리가 어떤 수의 절대값이 3보다 작대. 알았어. 그러면은 그 3하고 부호 반대하고 사이에 있으면 되지. 잘 들어봐요. 이런 것도 나올 수는 있단 말이야. 그럼 3자리에 마이너스 1 들어가 볼까? 3자리에 마이너스 1 들어가요. 뭐예요 이게? 물론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건 누구예요? 없지. 그래서 얘 부등식의 해는 없다를 쓰면 되긴 하는데 이렇게 모든 상황을 다 해버리려고 생각하면 느낌이 이상할 거야. 그래서 문자가 있을 때도 안 된다 생각해야 되고 우리 주어졌을 때 바로 띡 하고 나오는 것은 여기가 양수일 때만 가능해요. 100%가 아니야. 그럼 100%가 아닌 것 중에 0이 오거나 음수가 오거나 문자가 오는 것들이 안 된다로 분류를 하면 돼요. 양수가 올 때만 바로 진행하는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이런 이유로 같이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하고 다 같이 문자가 왔을 땐 어쩔 수 없어요. 이 기호 안에 있는 식, 얘가 만약에 A라면 A가 0일 때를 기준으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 똑같으니까 2번으로 보여줄게요. 자, 2번을 지금 보면 기호 안에 있는 애가 0 되려면 X를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이 있고 얘는 3이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도 3도 기준에 걸려야 돼. 그래서 얘는 여기 하나 1번, 2번, 3번 세 가지를 나눠서 풀어야 돼요. 이 두 수를 모두 걸려고 생각하다 보니 범위는 3개가 나와야 돼요. 알겠죠? 이제 한번 이렇게 풀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작은 거부터 할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실제로 이제 이렇게 풀어서 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돼요. 쌤 따라 해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요 녀석이 어떻게 풀어서 나오냐? 부호 체크하는 게 헷갈리면 아주 작은 수를 하나씩 집어넣어 보면 돼요. 마이너스 10 넣어주면 음수지? 그럼 얘는 그대로 나와? 뒤집어 나와? 반대로 나오죠? 그리고 마이너스 10 넣으면 얘는 양수네? 그대로 나오죠? 요렇게 계속 풀면 돼. 마이너스 2x 둘이 더하면 2 넘어요. 4 나누고 바꾸고요. 범위를 나눠서 푸는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푸는 문제들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돼. 풀이 방식이 어디 안 가요? 똑같아. 요 상황일 때 얘가 나왔지? 공통 범위 체크해야 돼요. 우리 요 안에서만 봐보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나와줘야 돼요. 요것이 정답의 일부.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게 누구냐? 어떤 수보다 작고 작네? 연습해보면 알아. 연습해봐야 돼. 어떤 수보다 작고 작아요? 공통범위 더 작은 수가 살아남아요. 더 작은 수. 그래서 공통범위는 이거. 이제 이 친구는 더 이상 필터를 거치진 않을 거야. 이제는 정답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정답의 일부, 내가 만들어 놓은 단어야. 정답의 일부로 따로 분류해서 기억해야 돼요. 또 뭔가 필터 거치고 그럴 일은 없어. 이제 정답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두 번째. 저기 범위일 때. 자, 요 범위일 때 x에다 0 대입하면 앞에는 양수, 0 대입하면 뒤에도 양수. 이렇게요. 이런 것들을 좀 헷갈려 하는데 잘 보세요. x 빼기 x. 얘는 4만 남고 얘는 6이야. 이 상황이 어때? 맞아요? 말이? 그러면 뭔 짓거리를 해도 얘는 이런 상황이니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면 돼. 요 범위에서는 뭘 해도 말이 안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거든, 항상. 그리고 만약에 어찌저찌 풀었는데 답이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뭘 해도 된다는 소리야. 뭘 해도 맞는 말이니까
이거 다 갖고 오면 돼요. 이해되지? 지금은 버려야 돼. 반대니까요. 지금은 4가 6보다 크다. 틀린 말이잖아. 요 범위 안에 있는 x값 뭘 집어넣어도 틀린 말이 나오니 너희들은 다 버리자. 세 번째. 여기일 때 자, x에 한 10 넣어봐요. 10 넣으면 앞에는 양수, 10 넣으면 뒤에는 음수. 뒤집어. 요거 푸는 거죠 이제. 그래서 2x 마이너스 2 넘기고 2로 나누고 또 마찬가지야. 얘랑 얘의 공통범위 모르겠으면 그려보면서 연습하세요. 크다의 공통범위는 더 큰 수가 살아남아요. 더 큰 수. 그래서 공통범위의 필터를 거쳐준 지금 이 초록색 친구들은 아까 내가 정답의 일부라고 했지? 그래서 그 친구들은 연결시켜주면 답이에요. 요게 부등식의 해예요. 안 나온 건 버려. 나왔으면 얘 또는 얘 또는 얘 또는 얘 또는 얘.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는 범위는 요걸로 연결해야 돼요. 부등식은. 떨어져 있는 범위의 정답을 적을 때는 또는으로 연결해야 돼. 쉼표 붙이면 안 돼요. 이거는. 그것도 이유를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없는데 일단은 받아들이고 연습해 보게요. 그 다음 2차 부등식. 2차와 부등식이 합성되어 있는 거니까 당연하게 2차식과 부등호가 결합되어 있으면 돼요. 2차식이어야 하니까 A는 0이 아니어야 돼요. 이런 형태가 2차 부등식이야. 중요한 건 이제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부등식과 함수의 관계를 좀 알아야 돼요.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자, 인수분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할게요. 쉽게 말해서. 안 돼 있는 친구는 해서 생각하면 되니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를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요 부등식을 푼다고 생각해 보자. 부등식에서 작다, 크다는 함수로 연결해 볼게. 함수로 연결을 하면 좌변은 이거, 우변은 이거죠. 얘는 2차 함수고 얘는 직선으로 받아들여서 흔히 생각하는 x축이 되겠죠. 부등식에서 크다, 작다는 그래프로 넘어오면 위, 아래로 생각을 해야 돼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를 찾아오면 부등식의 해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1차 부등식 풀 때는 막 식으로만 풀어도 괜찮겠지만 2차 부등식으로 넘어오잖아? 식으로는 항상 안 풀릴 거예요. 이제 완전 반대야. 무조건 부등식과 함수의 관계 그걸로만 풀게끔 돼 있어요. 절대 식으로 못 풀어 이제. 그래서 그래프를 안 그릴래야 안 그릴 수가 없고 이제는 2차 함수 내용을 좀 같이 공부를 해야 될 거야. 그게 비어있으면 여기 다 벙 떠요 이제.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 자, 내가 왜 인수분해를 해놨냐. y가 0일 때 x값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예요. y가 0일 때 x값이라면 x 절편을 잘 표시해 주려고 인수분해를 해서 갖고 왔어요. 이렇게 생겼죠? y축의 위치는 안 중요해 지금. 왜? x축과 아래 위 상황을 볼 거거든. 그러면 여기 2차 함수 중에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걸 찾아보죠. 얘가 아래에 있는 걸 찾아야 되잖아. 2차 함수가 아래에 있는 건 어디예요? 2차 함수가 x축 기준으로 밑에 있는 부분은 이 노란색이지. 이 노란색에 대응되는 x범위를 가지고 오면 해예요. 노란색에 대응되는 x범위들을 가지고 오면 부등식의 해예요. 그래서 여기. 정리되나요? 이게 기본 내용이지. 이게 기본 내용이야. 이 내용이 연습되지 않으면 뒤에 아무것도 손 못 대요.
아무것도. 단 하나도. 또 해볼게요. 기본 문제들이야. 부등식을 풀으래요. 그래, 그럼 이제 익숙해지면은 요거 안 붙여도 생각은 해볼 수 있어. 요 정도만 할게요. 이번에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찾아오라네.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찾아오라네. 여기 똑같이 그려볼게요, 이것도. 그럼 얘는 x절편이 누구요? 마이너스 3하고 4예요. 그러면 또 요렇게 생긴 2차 함수 중에 x축보다 위에 있는 건 누구?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그래, 뭐 연습해요, 이렇게. 이 노란색 부분이 x축 위에 있죠? 2차 함수 중에서. 이 노란색에 대응되는 x 범위들은 여기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 초록색 구간을 범위로 나타내면 이거예요. 요 정도 내용은 해야지 뭘 해, 내일. 그러니까 요 기본만 하려고 오늘. 기본까지만.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등호가 들어간다면 그 점도 포함하는 거니까 요런 차이만 생길 뿐이고요. 알겠죠? 그리고 요 내용들을 연습하다 보면 같이 기억하면 좋은 것이 오늘 했었는데 같이 기억하면 좋은 내용이 잘 봐. 얘 2차 함수가 0보다 작다지 x축보다 아래에 있다지. 그래서 우리 절대값이랑 같이 기억하면 좋아요. 절대값이랑 같이.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얘가 0보다 작다 했더니 두 근 사이에 있죠. 절대값 x의 절대값이 어떤 수보다 작다를 풀었더니 둘 사이에 있죠. 그런 그림이 유사하거든. 같이 기억하면 좋아요. 얘도 2차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다. 하지 말라 했어. 어떤 수의 절대값이 5보다 크다. 근의 양 끝이죠. 똑같아. 절대값이 5인 수를 기준으로 양 끝을 표현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뭘 외울 때는 그래도 좀 알고 외워야 되니까 이것도 무조건 외우면 안 돼. 무조건 0보다 크다? 양 끝 아니에요. 무조건은 아니야. 어, 0보다 크네. 이제 눈에 그것만 보는 거야. 눈에 막 그것만 보고 있어. 아, 무조건 0보다 크면은 우리 이거라 했어. 양 끝이래. 우리 수학쌤이 글더라. 이러면 틀리죠. 또 틀려. 왜요? 요 2차 함수는 그렇지. 위로 볼록하지? 위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하면서 x절편이 마이너스 2랑 1인데 x축 위에 거 찾아오라고 하네. x축보다 윗부분을 찾아오라고 하네. 이 초록색 구간을 범위로 나타내오라 하네. 사이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앞에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주면 이거 푸는 거니까 요 상황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x제곱 개수가 양수일 때는 외워도 돼. 그러니까 항상은 아니야. 양수일 때 그런 거고요. 그리고 요런 숫자들은 안 바뀌어.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해보면 돼요. 자, 요 내용이 되면 이제 다음 내용은 이거예요. 방금까지는 해가 좀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잘 가. 자, y축도 필요 없어요. 그럼 얘는 지금 완전 제곱식이 되어 있으니까 접하는 애지. 접해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해는 뭐냐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지만 같은 것도 인정해요. 같은 것도 인정하는 범위가 어디냐. 그러면은 위쪽에 있는 건 알겠는데 x축이랑 만나는 것도 해로 들어간다? 그러면 3이 들어가 안 들어가?
x축이랑 만나는 것도 들어간다. 3 넣어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3 넣어봐. 되지? 3도 돼요. 그러면 그래 만나는 것도 된다니까. 그럼 이 초록색 부분이 다 해라고 생각을 하면 부등식의 해를 뭐라 표현할까요? 그지? 부등식의 해는 이거예요. 맨날 범위만 나오는 게 아니야. 계속 가볼게요. 지금 2차 함수는 계속 그대로지? 함수는 계속 그대로예요. 이렇게 생긴 친구. 이번에는 x축보다 위에 있는 것만 가지고 와야 돼. 만나는 건 안 돼요. x축 위에만 가지고 와야 돼. 그러면 이쪽은 알겠는데 이 3은 돼, 안 돼? 안 돼. 넣어보면 좀 더 이해되죠? 안 되지? 그럼 얘는 안 돼요. 그렇지. 그럼 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럼 이건가? 이것도 맞아요. 근데 이걸 싹 정리해서 우리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면 지금 이 하나만 빠지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해놨어요. x는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해됐죠? 계속 가볼게요. 자, 그래프는 계속 하나로 보자.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 x축보다 아래나 같은 것을 가지고 오면 돼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부분. 어딜까요? 요 2차 함수가 x축 밑에는 없지. 그럼 같은 건 누구야? 만나는 거 3. 그럼 얘는? 그렇죠. 해는 이거예요. 자, 그럼 이 친구는 어때요? x축보다 정확히 밑에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이 친구는 해가 없다. 자, 우리가 이제 뒤에 만나는 문제들을 정리를 어찌저찌 하면 마지막에 이런 관문을 만날 거야. 그때 답을 낼 수 있어야 되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뒤에 가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주겠지. 뭐 정리하면 이런 거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거는 풀어 정리를 해야겠지만 마지막에 이런 과정이 나오니까 이렇게 되고. 자, 하나만 더 하자, 얼른. 하나만 더 할게요. 이번에는 좀 이렇게 줄게. 자, 됐어요.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는 완전 제곱식이 아닌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날 거거든. 그래서 일부러 아닌 걸로 한번 갖고 와봤어, 이번엔. 자, 이 친구는 좋아요. 뭐 완전 제곱식 만든다 해가지고 절반에 제곱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면 2차 함수의 힌트를 더 얻을 수는 있어. 여기 봐봐. 그래도 한번 봐봐. 한번 들어봐. 그래도 꼭지점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x축 위에서 논다는데, 그지? 요 과정을 매번 완전 제곱식 하려면 상당히 피곤할 거예요. 귀찮거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들을 만나면 2차 부등식은 좀 특이하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판별식이에요. x축보다 위에 있는 걸 찾아오라고는 하는데 2차 함수나 x축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거든. 그래서 만나는 게 있으면 그때 찾는 거야. 만나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만나는 게 있으면 찾아줄게. x축 위에 거 갖고 오라고 하잖아. 그래서 판별식을 먼저 쓰는 거예요. 교점이 있는지부터 찾는 거란 말이야. 해볼게. 뭐 나와요? b제곱 빼기 4ac 0보다 작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2차 방정식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근데 그래프에서 허근은 표현이 안 되죠. 실근의 개수가 교점 개수인데 실근이 빵개네, 교점이 빵개네. 그럼 x축이랑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니까 이런 상황으로 생각을 해서 굳이 뭐 근의 공식을 쓰니 어쩌니 할 필요가 없고 x축 위에 거 갖고 오라고 하면 이렇게 인식을 하면 바로 답은 나오는 거지. x축 위에 해가 어디야? 그렇죠. 모든 실수. 다 x축 위에서 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아까 완전 제곱식보다 더 쉬울지도 몰라요.
얘보다 얘가 쉬울지도 몰라. 이해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방금 알아보니까 요 2차 함수는 x축이랑 안 만나더라. 그러니까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갖고 오라고 하면 다 된다. 자, 애초에 다 됐는데 x축하고 만나는 것도 인정해주겠대. 그럼 좀 웃기죠? 만나는 게 애초에 없는데 인정해준다고 해봤자 바뀌는 건 없다. 그대로죠. 모든 실수. 그래프 계속 보면 돼. 요 상황이야 지금.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걸 가져와라. 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를 찾아오래요. 누구? 해가 없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x축이랑 안 만나기 때문에 만나는 것도 가지고 와라고 해봤자 없는 거지. 이 친구도 해가 없다. 됐죠? 이렇게.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를 생각하는 방식.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하다 보면 이 문제가 어려워. 봐봐. 1번은 y를 달아주면 돼요. gx가 fx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찾아오면 돼. gx가 fx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찾아오면 돼요. gx가 이건데요. fx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를 찾아오면 돼요. 위, 아래는 같은 값을 기준으로 생기기 때문에 역시 교점을 잘 체크해서 이 하늘색 점을 기준으로 어디가 나눠진단 말이야. 잘 봐봐. 요 하늘색 점이 x가 0인 점인데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위에 있어요. 0일 때 둘이 똑같고 0보다 커지면 누가 위에 있어요? g가 위에 있어요. 다시 가다가 교점의 x좌표가 다시 3인데 그 3일 때 똑같고 3일 지나면 누가 위에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잔다고? 야, 이렇게 크게 했는데 잔다고? 3보다 커지면 누가 위에 있어요? f가 위에 있어요. 이렇게 보고 풀면 돼. 이해했어? 그럼 민영이가 답 얘기해봐요. 선생님이 이제 누가 이기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목소리를 더 크게 했는데 계속 자더라고. x가 0보다 크고 3보다 그쵸? 그래프 위치관계를 이해하면 세상 쉬워지는 문제인데 그 내용이 잘 안 박혀 있으면 어렵게 느껴요. 간단한 문제인데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의외로 시험에 나와요. 요 유형은 의외로 나와요. 그림 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2번은 어떻게 생각하냐? 잘 봐봐. 2번 이렇게 보자. 둘이 곱했는데 0보다 커. 어쨌든 양수잖아. 둘이 곱했는데 0보다 크대. 그러면 둘의 자체의 부호가 어떨까? 그렇죠. 같죠. 그래서 2번은 요런 상황도 있고 요런 상황도 있고요. 두 가지로 풀어내야 돼. 둘이 같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풀어야 돼요. 그럼 또 각각이야. 잘 봐봐. fx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야. 또 y를 계속 달면 돼요. y는 fx, y는 0. fx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 그러니까 다시 둘 다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찾아오면 되네. 둘 다 x축 위에. 잘 봐요. fx는 위에 있는 게 여기. fx는 x축 위에가 여기. gx는 위에 있는 게 여기예요. 그럼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건 이쪽은 안 되는 거지. x가 0보다 작은 거 안 되고 큰 거 안 되고 여기부터네. 2부터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어렵긴 해요. 처음에는. 모르겠으면 다 쓰면 돼.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건 2보다 크고 4보다는 작아야 되죠. 2랑 4.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은 2랑 4. 또는 둘 다 x축 밑에 있는 것도 찾아볼까? 둘 다 밑에 있는 거. 얘는 밑에 있는 게 여기, 얘는 여기, 얘는 여기죠. 그럼 여기에 공통범위는 0보다 작은 거 없네. 0과 2 사이에도 없네. 4보다 큰 것도 없죠? 없어요. 그럼 답은 이거 하나?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내용이 나는 선생님,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씩 쓰면 돼요. 써서 구하면 돼. 그걸 생략하고 그래프 보면서 바로 푼 거예요. 자, 3번 하나만 풀어볼게. 3번. 역시나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으면 식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즉 x는 1을 기준으로 나눠서 풀을게요. 그래서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음수지? 그럼 뒤집어야 돼. 나머지는 그대로 쓸게요. 요거 한번 풀어볼게. 넘기고 넘기고 인수분해 되네요. 인수분해 되는 건 바로 해줄게. 자, 시간 없어요. 바로 가볼게요. 풀면 이렇게 나오죠? 또 마찬가지야. 뭐뭐일 때 케이스를 나눠서 푸는 문제는 만들어 놓은 거랑 답 나온 거랑 공통범위까지 가야 돼요. 공통범위를 만들어 주는데 잘 모르겠으면 많이 그려보면 돼. 지금 이 과정에서 대충 상상해가지고 틀리고 그런 건 안 돼요. 많이 하면 는다. 안 하면 제자리야. 해보면 늘어요. 그건 확실해. 여기죠? 그래서 표시를 해놓자. 공통범위를 통과한 이 친구는 정답의 일부가 될 예정이야. 그렇게 좀 생각을 해놓고, 두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지금 이 등호도 한 번씩 질문하는데 x가 1일 때 여기 붙여도 돼요. 중요한 거는 둘 중에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둘 다 넣으면 안 되고 둘 다 없어도 안 돼요. 하나는 넣어줘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수 중에서 1일 때를 생각은 해야 되는데 한 가지에는 껴줘야겠지. 이거 가볼게요.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표현.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x로 묶어주면 이거죠. 그게 인수분해고 해를 구하면 이거고요. 역시나 얘랑 얘의 공통범위를 구하면 또 그려요? 모르겠어. 또 그려. 많이 해봐요. 1 이상. 공통범위는 여기죠. 그래서 이 범위를 나타내주면 1 이상의 5보다 작다. 자, 근데 잘 봐봐, 잘 봐봐. 선생님이 떨어져 있는 범위는 또는으로 연결하면 된다 했지? 근데 잘 보면은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1보다 작다, 같다, 크다? 연결이에요, 얘는. 그래서 지금은 연결해서 한 줄로 쓸 수 있는 거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1에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노란색 쓰면 돼요, 노란색. 이렇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 정원에 폭이 일정한 길을 만들었다. 누가 봐도 이 검은색이 길이에요. 꽃 그림까지 친절하게 그려주셨고, 길을 제외하고 남은 정원의 넓이가, 여기가 정원이네요. 여기 꽃 친구들. 길 빼고 넓이가 200 이상이다. 우리 이런 것들은 중학교 2차 방정식 파트에서도 했는데 한쪽으로 몰아버리면 길은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길을 한쪽 구석으로 몰아버리면, 그리고 폭이 일정하다 했으니 그 폭의 길이를 x로 잡아버리고요. 그렇다면 길을 제외한 나머지 정원의 넓이도 한쪽으로 몰아버리고 요 넓이가 200 이상이 되도록 식을 세우면 된다. 해볼게요. 전체 길이가 30이야. 거기서 x를 제외한 거고, 세로는 20이야. 거기서 x를 제외한 거죠. 그래서 식은 정원 부분의 직사각형 넓이가 200 이상이 된다. 풀이는 생략. 여기까지만 할게요. 결국에 식 세우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연습하면 되고.